그냥 월급만 받았다고 하면 이런 자산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그 잉여 자산을 추가적인 자산을 만드는 데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존하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신축을 같이 결심하기 전부터 신축이나 뭐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신축 아니면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뭘까요? 일단 저는 뭐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건물을 좋아했어요. 건축 이런 거를. 그래서 건축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아, 신축 이런, 자체에 로망이 있으셨단 거네요? 신축에 네. 대한 로망이 있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신축 사업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신축 사업을 접하게 된 건 어떻게 통해서 처음에 접하셨나요? 저희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녁에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TV를 딱 틀면 그냥 무조건 유튜브예요.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 빌딩 관련해서 유튜브도 많고 그런 걸 많이 보다가 이제 신랑이 이제 신축에 대한 로망이 워낙 있고 하니까 이제 숙박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숙박업이 정말 이게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숙박업을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지방에다가 한번 집을 지어서 펜션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펜션이었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금 흐름을 신축에 통해서 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은 펜션을 뭔가를 내가 신축을 해보겠다라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작은 마켓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토지를 사서 그 펜션을 지어서 숙박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보면 비중으로 보면 되게 낮은데, 그 어떻게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런 카테고리가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인테리어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간 대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나름의 부동산을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깔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숙박업이라는 이 형태의 그 사업이 나오게 됐고, 거기를 이제 파보다 보니까 이제 요게 우리한테 좀 안성맞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숙박업을 해보자. 그래서 펜션에서 토지까지 사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정말 우리한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때 사시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또 고민이 됐을까요? 어떤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토지의 가치를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알고 있었었는데, 양평이라는 그런 그 지역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서울과는 또 다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양평이라는 토지를 저희가 이제 3억 주고 토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토지에 저희가 원하는 펜션을 이제 지으려면 한 뭐 이러저리 다 해서 한 10억 정도의 그 건물을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신랑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뭐 행복하게 살자 이런 그걸로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런 좋은 공기와 좋은 산 이런 뷰를 보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이 건축을 해놓은 곳에 와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막 가족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 이런 사람 사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 펜션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중에 지나면 땅의 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가장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뭔가가 이게 맞을까 하면서, 그리고 원래 이 그 펜션의 건물도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하는 게 저희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금액이 점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그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작을 것 같다. 좀 이제 불안함이 계속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작년 동안은 그냥 계속 하면서도 그냥 진행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에는 토지도 이미 매수를 하시고 설계 계약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잘 다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했는데 블로그에 되게 장문에 되게 저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막 저한테 먼저 주셨잖아요. 네. 제가 막 메이저도 아니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또 연락을 또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전에 이제 어떤 타 카페를 통해서 이제 맥밀란님의 아이디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맥밀란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저분이 내가 항상 그 보던 그분인가 싶어서 이제 좀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해서 막 되게 많은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미팅을 하고 난 소감? 느낌은 좀 어땠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때 선생님을 저는 몰랐었어요. 네, 그냥 신랑 그쵸. 따라서 이제 신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그때 상담을 하고 제가 되게 좀 의심이 좀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분을 믿는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의심병이 좀 많은 그런데 딱 그 상담을 딱 1시간 정도 했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막 말씀을 막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니셨는데 네. 굉장히 뭔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가더라고요. 첫 번째 상담을 네, 했을 네, 때. 네. 그래서 되게 괜찮으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걸 바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정확하게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런 생각.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당장 저는 그러면 아예 이쪽 걸 저희가 하던 프로젝트를 멈추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서 바로 이쪽에 서울에 토지를 해서 뭐 신축을 하고 싶다. 근데 선생님께서 일단은 입문만 수업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업이 뭐 2달 동안 해야 되고 뭐 일요일마다 오전에 3시간씩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맞아요. 또 오전에 막 일요일 날에 일찍 일어나서 또 와야 되고 이게 좀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꼭 수업은 들어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입문반 수업을 바로 신랑은 또 바로 하자 해가지고 하고 오히려 그 입문반 수업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한 그때가 2주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텀이 있었죠. 네. 그리고 첫 수업 듣고 저는 이제 완전 선생님에게 이제 팬이 팬이 된 거죠. 됐죠. 네. 정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당장 선택하지 말고 조금만 수업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대상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사실 펜션업 자체가 단점만 있다 그러면 펜션업 자체가 없어졌겠죠. 근데 그 자체도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펜션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또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또 성향에 맞아야 되니까 좀 공부를 좀 하셔서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수업 되기 전에도 되게 많은 토지를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보면 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좀 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부동산에 다니면서 좀 최대한 많은 걸 봐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다니고 수업도 하기 전에 광진구도 가시고 강동구도 가시고 뭐 다른 지역도 가시고 해서 막 그 지원도 많이 주시고 분석 좀 같이 하고 뭐 이런저런 제도 추천 물건도 드리고 막 되게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일찍 또 저희가 좋은 물건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막 그 저희 입문반 수업이 끝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할 텐데 어떠셨는지 좀 너무 포장해 주시지 마시고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좀.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급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걸 칠 줄을 언제 들어? 이거 빨리 나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들어보자 해갖고 이제 첫째 날 수업을 듣고 나서 사실 첫째 날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경제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신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내가 이걸 모르고 들어갔으면 또다시 돌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 나름의 성장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부부 이게 같이 들었거든요. 같이 들으니까 또 서로 집에 가서도 대화하는 내용도 서로 이해 폭도 그렇죠, 넓어지고, 맞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게 부부가 같이 들으면 진짜 좋겠다, 네, 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예. 윤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꼭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토지 보는 눈을 설명해 주신 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런 경제 전체적인 큰 틀을 설명해 주시는 첫 수업 때 제가 이제 팬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정말 이제 큰 틀을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 신축이 꼭 목표가 아니라 토지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꼭 신축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동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관심이 있다면 모든 도움이 되는